한번 차이를 보자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장미의 색감도 더 많이 보이고 필러들도 너무 단조롭게 안 하고 이 장미의 색감과 어우러지는 것들을 골랐죠. 그러니까 어떤 꽃꽂이 할 거냐, 무슨 색이 필요할 거냐, 무슨 모양으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시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마다 컬러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꽃꽂이를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꽃꽂이를 해야 되냐, 혹은 무엇을 위해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잘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시장에 가면요, 너무 많은 꽃들이 있고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뭘 사야 될지 사실은 정하고 가더라도 가면은 뭐부터 살까 막 마음이 막 되게 싱숭생숭하고 막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꽃의 형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은 양의 꽃이 붙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어떤 꽃을 살 때 양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꽃의 형태나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잘 파악해서 구매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요, 이런 장미를 하나 샀어요. 하나 샀는데 굉장히 크림 색깔에 약간의 피치가 있는 장미거든요. 이런 장미를 샀어요. 근데 미니 장미도 샀어요. 너무 예뻐서. 굿무드라는 미니 장미인데요. 이름처럼 너무 예쁘고 귀여워. 그래서 샀어요. 부드러운 톤의 꽃다발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메인 장미와 옆에 보조하는 미니 장미의 톤이 너무 똑같죠? 큰 장미가 붙어있는 스프레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포인트가 사라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너무 같은 톤으로만 꽃을 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색감이 들어있는, 진하지 않은 걸 원하셨다면 약간의 색감만 추가해준 이런 톤의 장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죠.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과하지 않은 색을 쓰고 싶더라도 포인트 컬러 그리고 메인 컬러가 정확해야 하려고 하는 작품의 의도가 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한번 장미를 바꿔서 다른 필러를 넣어볼까요? 튀지 않고 단정한데 좀 싱그러워 보이고 싶기도 하고 아까처럼 장미를 이런 것들을 골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연한 색의 미니 장미도 어울리겠지만 여기에 연핑크 리시안서스를 넣어서 톤을 조금만 조절해 볼 거예요. 자, 완전한 꽃다발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참고해 주세요. 여전히 장미 색이 제일 진하죠. 그렇다고 해서 장미색을 늘 진한 걸 사용하진 않아요. 연한 색을 썼다 그러면은 필러를 조금 진하게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두 장미와 리시안서스 사이에 한 가지 색만 더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처럼 연한색 미니 장미를 다시 넣어보는 거예요. 한번 차이를 보자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장미의 색감도 더 많이 보이고 필러들도 너무 단조롭게 안 하고 이 장미의 색감과 어우러지는 것들을 골랐죠. 우리가 주로 많이 실수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 가지 색을 골랐을 때 너무 같은 색을 고른다거나 꽃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살 때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꽃을 사러 가기 전에 오늘 뭐 만들 거지? 나는 오늘 무슨 색이 필요하지?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가는데요. 이제 체크를 꼭 해야 돼요. 어떤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한 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메인 꽃이라고 해볼게요. 메인 꽃이 보통 메스 플라워라든지 아니면 폼 플라워를 사용을 해요. 그거는 얼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정확한 꽃들이 있고 혹은 색감이 정확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형태별로 구분할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교회 꽃꽂이를 할 때도 혹은 어떤 공간에 어울리는 꽃들을 어레인지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공간에 맞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꽃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미리 많이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능사 꽃꽂이 수업이다 그럴 때에는 사실은 꽃 종류가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맨날 빨강색 장미에다가 뭐 노란색 소국에다가 이거를 맨날 똑같이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같은 기능사를 공부를 하더라도 주마다 메인 컬러 그러니까 장미나 거별화의 컬러를 계속 바꿔드려요.
필러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래야 색감의 차이라든지 분위기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교회 꽃꽂이를 하실 때에는 절개 꽃꽂이를 하시기 때문에 컬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뭐 하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하던 것만큼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색감만 잘 알아도 똑같은 주연절 몇 주에는 그냥 녹색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녹색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계절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어레인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어 보이라고 하는 꽃꽂이는 아니잖아요. 교회 꽃꽂이는. 예배에 맞아야 되고 분위기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꽃꽂이 할 거냐, 무슨 색이 필요할 거냐, 무슨 모양으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시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마다 컬러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꽃꽂이를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꽃꽂이를 해야 되냐, 혹은 무엇을 위해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잘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시장을 많이 가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면에서 보는 컬러와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꽃의 컬러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꽃의 색감도 색감이지만 꽃만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가 다 달라요. 어떤 꽃은 부드러워 보이는 컬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꽃은 좀 거칠거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화면으로만 보고 이 꽃 사야지 저 꽃 사야지 이렇게 매칭을 하기보다는 직접 시장에 가셔서 내가 공부하기로는 이 꽃과 이 꽃이 어울린다고 했는데 라고 한 게 나한테 뭔가 레퍼런스가 있다면 직접 가서 구매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실수를 더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꽃과 관련된 그런 좀 컬러 매칭을 하는 컬러 공부를 하고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색을 좀 비비드한 컬러를 쓰기가 조금 두려웠었거든요. 왜냐면 촌스러워 보일까봐. 제가 꽃을 시작할 때는 파스텔 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좀 비비드한 컬러들을 쓰기가 저렇게 꽃을 못하는 애들이 진한 색깔 쓰더라? 막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면 파스텔 톤으로 이제 약간 유행이 넘어갈 때여서.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스타에 엄청 컬러풀한 새들이 올라오는데 이 색하고 이 색하고 어울린다고?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컬러들인데 그 색을 새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부터 막 새를 찾아서 막 팔로우하고 다녔었는데 영감을 주는 곳은 되게 다양해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막 기능사 공부할 때도 삼가제 한국형 꽃꽂이, 동양 꽃꽂이 친분 꽂을 때도 나무의 수영을 봐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눕혀라 막 이거만 하다 보면 너무 지겹거든요. 근데 산책하실 때 나무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보라고. 꽃이 어떻게 세워져 있나, 어떻게 누웠나, 쟤는 왜 누웠을까 이런 것들 자연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요 좀 그런 데서도 영감을 얻거든요. 들풀이 가지고 있는 그 색도 오묘한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는 선생님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완전 푸르른 초록빛에서 약간 붉은빛으로 넘어갈 때 그 빈티지한 가을만이 가지는 그런 컬러인데 그 컬러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많고 그림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림을 보러 갔을 때 이래서 그림을 봐야 되는구나 하고 느꼈던 거는 그 외국 작가인데 유럽의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이제 이 여자분이었는데 자화상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이 주는 그 따뜻한 컬러와 톤이 되게 영감이 많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톤이 그대로 제가 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런 톤으로 해도 좋겠다. 저런 톤으로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림 보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SNS든지 블로그든지 유튜브든지 이런 건 조금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알맞게 잘 사기 위해서 색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동일색 배색이라든지 유사색 혹은 보색 배색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할 건데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정말 시장에 가셔서 실수하지 않고 꽃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